20% 지금 예측 시장이 적어놓은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입니다. 폴리마켓처럼 실제 돈을 걸고 결과를 마치는 판에서 이 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10%대 후반에서 20%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올해 봄에 한때 70에서 80%를 오고 가던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돈의 무게는 안 된다는 쪽에 훨씬 더 크게 실려 있는 셈인 건데, 근데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100억 간의 닫힌 방안에서 정반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 법의 통과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로 보고 또 설득을 해야 될 상원 의원까지도 이름까지 짚고 있었다는 증언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XRP 리플 홀더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요. 20%라는 숫자도 미국 백악관의 자신감도 아니고 그 둘 사이의 간극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극이 어느 쪽으로 좁혀지는지 이게 앞으로 몇 주 XRP 리플의 가격 방향을 결정지을 거고, 요즘에 제목받아 붙고 있는 리플 XRP 1만원 갈 거다, 이런 숫자도 바로 그 간극 위에 조건부로 얹혀있는 값입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닫혀있던 방을 조각조각 복원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코인업계 경영진들이 카메라 앞에 나란히 있었던 공개 행사, 거기까지는 며칠 전 영상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뒤인데요. 행사가 끝나고 취재진이 빠지고 또 대통령이 경영진 몇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벌 오피스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방이죠. 거기엔 카메라가 없어요.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방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이틀에 걸쳐가지고 조각조각 흘러나왔었고, 이번에 그 방에 있던 한 사람이 외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조각을 내놨습니다. 입을 연 사람은 세르게이 나자로프입니다. 체인링크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체인링크가 뭐하는 곳이지만 한 줄로 통역드리자면은 블록체인 바깥의 가격이나 각종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안으로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더블로 그리고 코인데스크랑 인터뷰에서 방 안 풍경까지도 전달을 했는데요. 간추리면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그 방의 주된 주제는 클래리티법이었고, 대통령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 법의 통과를 두고 눈에 띄게 낙관하는 쪽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거. 세 번째로 남은 쟁점 몇 가지랑 함께 설득해서 데려와야 될 상원 의원이 누구인지를 이름 단위로 짚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나라 차원에서 보유하는 문제도 잠깐 올라오긴 했었지만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게 이번 나자로프의 전언입니다.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코인마다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성격부터 가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느 감독기관이 맡을지까지 법 문장으로 정해주는 미국의 시장 구조 법안인데요. 지금까지 기관의 해석이 기대온 것들을 법으로 굳히자라는 거죠. 이 법이 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달에 넘어섰습니다. 294대 134였었는데 눈여겨보실 대목은 찬성 표안에 민주당 의원 78명이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당의 경기를 넘어온 표가 80명 가까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미국 상원입니다. 1년 넘게 이 법은 상원 앞에 멈춰서 있고 지금은 8월달 휴회 기간입니다. 의회가 돌아오면 다음 달 15일에 이 법안을 상원 전체의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부터 묻는 첫 번째 절차 표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한 줄로 눌러 담자면은 이 절반은 작년에 끝났고 나머지 절반 앞에서 1년을 서 있는 법입니다. 이 절차를 여는데 상원 100석 가운데 60석의 찬성이 필요해요. 과반이면 되는 게 아니죠. 아파트 재건축 동의서처럼 정해진 동의율을 채워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다만 동의서 같은 경우는 몇 달에 걸쳐서 걷지만 이 표는 하루에 결판이 난다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당인 공화당 자리가 53석입니다. 전원이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7자리 안팎을 데려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나자로프가 전한 방 안 풍경이 정확히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이 설득한 의원의 이름을 짚었다라는 거, 그리고 휴회가 끝난 뒤에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일정을 논의했다라는 거. 저는 이 대목에서 상견례가 떠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할지 말지를 아직 묻고 있다면 갈 길이 정말 멀겠죠. 근데 날짜랑 예식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단계가 다른 거죠. 이 방에서 오건 거는 날짜랑 이름들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문장은 짚어야지 공정합니다. 상견례에서 날짜 이야기가 나왔다고 결혼이 확정되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는 파운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안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럼 도입에 걸어둔 숫자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방 안이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방 밖의 돈은 왜 20%에 서 있을까요? 방 밖의 사람들은 이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법은 일정이 잡혔다가 밀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고, 이달 초로 기대가 됐던 표결도 휴회를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쟁점도 살아있어요.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과 얽힌 윤리 조항을 넣고 민주당 협상팀이 제동을 걸어왔었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얻는 문제를 두고는 기존 금융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방 안에서 크지 않은 문제 몇 개라고 불린 것들이 방 밖에서는 몇 달째 법안을 묶어둔 매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방 안은 이름까지 아는 사람들의 계산이고, 방 밖은 실패의 이력을 기억하는 돈의 계산입니다. 누가 옳으냐를 지금 가릴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이 간극이 어느 쪽으로 좁혀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과 XRP의 관계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2가지 문장으로만 누르겠습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라는 이 법의 핵심 질문을 XRP는 법정에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비싸게 치른 코인입니다. 그래서 상품 쪽의 성격이 법으로 굳는 순간 큰돈이 움직이기 전 요구하는 마지막 조건 하나가 채워지는 코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집무실에 리플의 경영진도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는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만원입니다. 요즘 제목에도 댓글에도 자주 보이는 숫자인데 오늘은 이 숫자를 응원하지도 비웃지도 않고 크기만 정확히 제대로 해볼게요. 지금 XRP는 원화로 1,800원대 안팎이죠. 1만원이면 여기서 6배 가까이 가야 되고 코인 전체 몸값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숫자가 완전히 허공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내놓은 조건부 장기 시나리오에 내년 7달러라는 값이 있는데요. 지금 환율로 얼추 1만원 언저리입니다. 대신 그 앞에 붙은 조건들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클래리티 법 통과되고 ETF를 타고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보증하는 값이 아니라 오늘 뉴스가 그 첫 번째 조건의 확률을 건드리고 있는 값입니다. 이 도입에서 간극 위에 얹힌 숫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 퍼즐에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조각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 난 방한 풍경은 참석자 한 사람의 전원의 뼈대죠. 회의록도 100억 간의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크지 않은 문제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방 안에서의 평가일 뿐이고 그 문제들이 실제로 몇 달째 법안을 세워둔 당사자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또 20%라는 언저리 확률도 시점 따라 출렁이는 베팅 숫자이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서만 70과 20 사이를 오간 숫자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어느 쪽으로 됐든 이 숫자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휴회가 끝나면 100억 간의 개별 설득전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 쪽에 서는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방 안쪽 계산 쪽으로 무기가 실리는 신호를 읽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 15일 절차 표결까지 성사된다? 그러면 XRP는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구간들을 지나서 실체를 확인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 XRP 1만원 대폭등 돈리는 그때부터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요. 조건이 붙은 계산의 언어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집무실에서 이름 단위의 설득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 미국 하원에서 78명이 당을 넘어온 전례에 대해서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 때 상원 민주당에서도 2자릿수 찬성이 나왔던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법과 별개로서 감독 규칙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흐름 때문인데요. 이번 백악관 집무실 회동의 실체는 이 낙관의 표명이 아니라 설득할 이름까지 그리고 일정까지도 짚은 작전 회의에 가까웠습니다. 그 방 안의 확신과 방 밖의 20% 언저리 확률들, 이 간극이 좁혀지는 방향성이 앞으로 몇 주 XRP의 가격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RP 1만원은요. 보증된 숫자가 아니라 통과랑 시장 자금 유입이라는 이 2가지 조건 위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 계산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름까지 짚어가면서 낙관한 방아닐까요? 아니면 실패의 이력을 기억하는 방 밖의 20%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들 남겨주시고 저는 미국 상원 민주당에서 첫 번째 공개 찬성의 이름이 나오는 날 그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다 보니까 리플 1,400원대까지 깨지면서 불안해가지고 매도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누차 급등이 온다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급등이 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셨던 리플 커뮤니티 분들께서만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손절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면은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매도를 해야 될 시점,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승할 거야 기대감에 매도를 못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 이런 타이밍에는 불안감, 더 하락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때문에 오히려 매수라는 게 아니라 손절,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에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 발표들, 호재, 악재, 그리고 여러 가지 차트까지도, 거시경제까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심리적인 타점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리플이 하락하면서 1,400원 라인 깨졌을 때 이때 리플의 가격이 1달러 부근이 붕괴되는 시점이었죠. 이때 이런 시기에서는 오히려 저점 형성하고 그 시점에 맞는 중요 발표들이 같이 나오는 그때부터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 8월 18일 리플의 흐름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오히려 1420원에 대한 저점 과감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고, 중요 이슈들, 호재, 차트적인 관점도 있었겠지만요. 일단 심리적으로 바닥 라인을 찍었고 반등 확률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점,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리플의 엄청난 반등 속도로 순식간에 25%가 넘는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거는 더 상승할 거야 기대감에 박수치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조정, 하락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비하고 분할 익절과 매도를 조금씩 계획을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더 상승할까라는 기대감에 못 팔았던 기업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좋은 매수 단가에 매수하고 혹은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 이런 기준들을 내 매수 평균 단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 시장을 보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금 비중 확보하고 또 다른 알트 타점 확보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종목들 수익 내나가고, 이렇게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닐까? 더 상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리플 5,000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기회가 아쉬움으로 남았던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효율적인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단기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려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제는 리플 5,000원 부분까지 상승했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더 오를 거다? 이런 욕심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기에 통해서 시장이 하락해도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했던 기업들, 현금 비중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XRP 흐름이 좋아졌을 때 4,850원에 대한 매도 타점을 드리고 안내드린 이유,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관점에서 5,000원이라는 심리적인 고점들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거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시장이 좋아지면 더 상승할 거야 욕심 때문에 매도, 원칙 매매, 비중 조절을 까먹게 되고,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더 하락할 거야 불안감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을 놓치다가 결국에 상승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조지면은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항상 따라가려고만 하시다 보면요, 오히려 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구간에서 기다릴 줄 알고 내가 계획했던 타점에서 매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좋은 운동 장비, 그리고 좋은 등산화, 뭐 좋은 러닝화 이런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더 멀리 뛸 수도, 그리고 몸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중요하고요, 체력이 중요하고요, 시장 안 좋을 때 과감하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용기들, 그리고 고점에서 욕심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해도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위험한 해외 거래소, 뭐 선물 매매, 그리고 요즘 뭐 스테이킹이 때문에 이런 사기 같은 것들 정말 많죠. 이런 것들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고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